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집으로 가시게 되면은 22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26. 자, 226페이지 펴시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우는 파트가 나머지 시간인 부동산 금융론인데요. 금융론은 나온다면은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LTV, DTI, 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LTV하고 DTI. 그래서 LTV는 제가 뭐로 나눈다고 했어요. L을 V로. DTI는요. D를 I로. 그죠? 그래서 이제 론 투 밸류라는 건데, 이걸 곱하면은 론, 우리가 밸류가 이제 부동산 가치고요. 이걸 곱해야지 이제 융자액이 나오죠. 자, 이건 따라해봐요. 담보 인정 비율.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은 50%면 어떻게 돼요? 5억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담보로서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대출이자도 또 높아지겠죠. 또 위험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따라서 DTI. 근데 이게 이제 먼저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강남에 막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막 와이프도 사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따라서 총부채 상환 비율.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소득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연소득으로 갖고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 가시면은 이걸 도입했던 거는 대출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수요를 좀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 이 DTI 비율 자체를 높여주게 되면 종전보다 융자 금액이 높겠죠. 그럼 이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죠. 그런가요? 요런 거. 적은 금액인데. 자, 넘겨볼게요.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시게 되면, 자, 교재로 가셔서 문제 우리 240페이지로 가서 한번 풀어보면서 갈게요. 실질적으로 이건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240페이지 가시면은, 자, 1, 2, 3번 있는데, 자, 1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2번, 3번을 찍습니다. 2번, 3번. 특히 이제 241페이지 2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2번이 더 유력합니다. 2번에다가 배 붙여 놓으시고 3번은 이제 그 DTI를 갖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건데, 자, 2번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2번 정도 떴어요. 똑같이. 그래서 숫자 똑같이 떴는데 일단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8천만 원이 대출이 있죠. 그럼 나중에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은행이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이 대출 승인을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LTV부터 구하시는데, 자, 펜을 들어보세요. 저랑 같이 LTV를 찾아보세요. 70%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랑,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찾냐면 거기 보시면은 담보 가격이라는 게 있나요? 그걸 같이 연결했어요. 그걸 곱하면 대출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4억에다가 0.7이니까 4, 7이 28, 2억 8천이 LTV죠. 그죠? 2억 8천. 2억 8천을 구했으니까 이제 DTI를 구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이라는 것은 요건 연소득이고요. 연소득에다가 얘를 곱하면 이 대빗이 원리금입니다. 자, 그러면 따르세요.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로 나눠라. 그래야지만 대출액이 나오거든요. 그죠? 저당상수. 저상으로 나눕니다. 대출액이 나와요. 그럼 DTI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랑 같이 하죠. DTI 몇 퍼센트예요? 50인가요? 연소득을 찾아보세요. 얼마죠? 4천만 원. 그럼 4천만 원의 반은 2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네가 이제 원리금을 2천만 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죠. 빨리 무슨 상수를 찾으셔야죠? 저당상수. 저당상수 보통 0.1로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죠? 0.1로 내게 되면, 자, 이게 공 하나 붙으니까 2억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2억 8천과 2억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얼마를 대출하겠어요? 2억. 근데 얼마를 까야 돼요? 8천. 그러면 1억 2천인가요? 그래서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체크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올해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DTI가 아니라 DSR이라는 게 좀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어느 걸 찍냐면, 왜 저번 시간에 20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07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31회 때 예상되는 게, 자, 지금 요거는 주택담보예요. 주택담보대출인데, 자, 그 207페이지 가시면 37번 기억나세요? 37번 기억나세요? 별표 3개 쳐있어요? 올해 이거 뜹니다, 이거. 그다음에 상가.
상가. 그래서 LTV하고 상가는 부채 감당률이 상가에 대한 그 대출액은 순당당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나야 될 텐데. 이것도 이제 게시판에 순당당이라는 게 아주 뿅 간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따보세요. 순당당. 순당당이 뭐예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감당률과 저당상수 나눠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LTV와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인데, 전 이걸 찍어요. 37번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만약에 상가에 대한 게 나왔다? 부채 감당률 나오면은 대출 금액은 무슨 당당이 그 산식이죠? 순이 뭐예요? 뭘 나눠죠? 부채 감당률이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강력하게 37번을 제가 찍습니다. 체크하셨죠? 요즘은 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굉장히 기조하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37번 배표 3개 쳐놓으셨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거. 그래서 제 툰당당 그거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요게 만약에 뜬다면 2번이 가장 유력한 그 문제예요. 그래서 241페이지 2번에 별표 3개 쳤죠. 이게 2번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까는 기존 대출이 8천이 있었어요. 근데 3번에는 기존 대출은 없어요. 근데 박스 보시면은, 자, 따라보세요. 기존 사업자금 대출. 두 번째 사업자금 대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사업자금 대출은 보통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리금을 했으니까 원리금을 다 빼는 걸로, DTI와 DSR이 틀리거든요. DTI는 이제 이자만 빼는데 원리금을 했으니까 갈게요. 자, 그럼 같이 갈게요. LTV를 갑니다. LTV가 몇 퍼센트입니까? 60 있나요? 그럼 그거랑 담보 가격이 4억 있나요? 같이 연결해 주세요. 그죠? 저랑 같이. 60에다가 4억이니까 6, 4, 14 얼마예요? 2억 4천까지가 담보로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럼 DTI를 찾아보세요. DTI는 몇 퍼센트입니까? 50%라고 되어 있나요? 연소득을 찾아보세요. 4천인가요? 그럼 아까 똑같네요? 그럼 5, 4, 20, 2천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그냥 있어요. 기타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요. 빼줘야 되죠. 얼마를 빼줘야 돼요? 800만 원을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1200이 될까요? 그럼 1200에다가 저당상수가 0.1이면 얼마 대출이다? 1억 2천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2억 4천과 1억 2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2번하고 3번이 가장 유력해요. 유력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지금 4번 문제는 예전에 기출이 됐었는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고, 5번에도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5번도 기출. 6번도 기출인데, 지금 제가 아까 2번하고 3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냥 4번, 5번, 6번은 기출이니까 그냥 그렇게 풀면서 읽은 거구나 라는 것만 느끼시지,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자, 4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저자분의 얘기는 뭐냐면, 자, 가볼게요. LTV와 DTI 중에서 큰 금액 적용시켜요? 작은 금액 적용시켜요? 작은 금액 적용시키죠. 그런가요? 근데 DTI가 지금 몇 퍼센트로 상향 조정됐죠? 60% 상향 조정됐죠? 그런가요? 60% 상향 조정했더라도 LTV가 더 작으면 LTV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LTV 한번 찾아보세요. LTV. LTV가 60인가요? 담보 가격을 찾아보세요. 6억인가요? 같이 묶으셔야 됩니다. 그죠? 저랑 같이. 그러면 66이 3억 6천이 되겠죠. 그죠? 3억 6천에다가 기존 대출은 몇 퍼센트였어요? 예전에 받았던 게 50이었죠. 50. 그죠? 그래서 50에서 60% 상향 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거야. 큰 의미는 없어. 큰 의미는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거야. 자, 일단은 50% 했을 때 얼마 대출 받는지 가볼게. 50%가,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연소득이 5천인가요? 그럼 얘가 50%에다가 얘가 5천만 원 하면 5, 25, 2억 5천이 되겠죠? 그런가요? 2억 5천만 원. 근데 2억 5천입니다. 자, 무슨 상수로 나눠야 되죠? 저당상수. 근데 저당상수는
0.1 냅니다. 0.08 내진 않아요. 얘기해보세요. 시험 문제는 그냥이야 0.1 내. 0.1 내요. 그죠? 0.08은 이제 저장하신 거니까. 자, 그럼 나누기 0.08을 나눠보세요. 2억 5천에다가. 나누셨어요? 아니다. 2억 5천이 아니지. 잘못했다, 내가. 2,500이죠, 2,500. 2,525니까 2,500이죠. 그럼 2,500만 원에다가 0.08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던가요? 얼마가 나와요? 3억 1,250이 나오죠? 3억 1,250. 1,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LTV가 더 높죠? 그럼 DTI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 저자가 뭐냐면, 자, 이 지금 몇 퍼센트로 늘어났죠? 60이죠. 그럼 60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65, 자, 어떻습니까? 지금 60%라고 돼 있죠? 그럼 60%니까 지금 65? 30이 되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럼 이게 3천만 원이 되겠네요. 저당상수는 0.08 그대로 있죠? 그러면 대출액이 얼마가 되죠? 3억 7,500이라는 뜻이죠. 그런가요? 그럼 두 번째는 3억 7,500원으로 가야 돼요? 3억 6천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3억 6천하고 3억 1250을 빼게 되면 그 차액이 4,750이라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아까는 3억 6천과 3억 1250에서 큰 금액 적용시켰어요? 작은 금액 적용시켰어요? 작은 금액 적용시켰죠. 그런가요? 그런데 DTI가 높아지니까 3억 6천을 넘었죠. 그럼 3억 7천을 가셔야 돼요? 3억 6천을 가셔야 돼요? 그럼 3억 6천까지 더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차액이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하셨고. 자, 지금 5번도 제가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똑같았습니다. 기출하고. 자, 지금 기억을 가볼게요. 옳은 것은. 자, DTI를 적용받지 않는데, 담보인증비율이 50%라고 되어 있죠? 50%. 50%고. 자, 지금 얘가 얼마를 받으려고 얘기하나요? 2억. 그럼 최소한 어떻게 돼요? 2억은 4억의 반이죠? 그럼 얼마가 이상이 돼야 됩니까? 4억을 넘어야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니은번은 제 나름대로 가볼게요. 자, LTV가 없고, DTI만 있다. DTI가 40%죠? 40%다. 간단하게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빨리 가는 거. 자, 그럼 DTI가 지금 몇 퍼센트라고요? 40%에서 4천만 원이 연소득이죠. 4, 4, 16, 1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이에요? 지금 월이에요? 월 150만 원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1600만 원을 12달로 한번 나눠보세요. 나보고 하라고요? 133만 원 떨어지나요? 그럼 133만 원은 150만 원 밑으로 되잖아요. 그럼 얘는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더스탠드? 이해하셨습니까? 대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6번도 기출인데, 이것도 제 나름대로 풀어보겠는데, 자, 금융기관이 LTV가 50, DTI가 30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시켜요? 적은 금액을 적용시켜요? 그럼 월 불이백도 적은 금액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LTV부터 찾습니다. LTV가 50이죠, 대출 비율이.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인가요? 그러면 얼마의 융자액이 나오죠? 5천만 원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 저당상수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월 저당상수라는 단어가 있나? 그걸 곱하면 월 불이백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아까 여기 5천만 원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한다? 저당상수. 그죠? 그럼 곱해보세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시는 거죠. 5천만 원에다가 0.006443이라는 게 있나요? 곱해 보세요. 32만 2,150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LTV로서 월 불이백을 내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월 불이백도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시켜야 돼요? 작은 금액을 적용시켜야 돼요? 작은 금액을 적용시키죠. 그런가요? DTI를 찾아볼게요. DTI가 지금 몇 퍼센트죠? DTI가 30%인가요? 그 다음에 연소득을 한번 찾아보세요. 1,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원리금이 300만 원일까요? 자, 여기다가 몇 개월로 나누게 되겠죠? 12개월 나누면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25만 원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큰 금액을 적용시켜야 돼요? 작은 금액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 25만 원으로 가자는 얘기죠.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으로 갈게요. 요약으로 가셔서,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2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26 가십시오. 제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받으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 라인에 3번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요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시험 문제는 요 정도 수준의 시험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고정금리는 고정돼 있어요. 변동금리가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기이자가 변동이 높겠어요? 초기이자는 고정이 높겠어요? 고정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그만큼 예상된 인플레를 발생시키니까 그만큼 이제 은행이 위험하겠죠. 그죠? 초기의 이자율은 어떤 게 더 높다? 고정이 높겠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이 명목금리라는 게 나와 있죠. 명목금리. 자, 명목금리는 계약된 설정금리를 얘기를 해요. 계약금리. 계약금리가 이제 저당금리가 우리가 만약에 4%다. 그럼 실질금리에다가 자, 은행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면 위험의 대가를 더해야 되죠? 지금 책에 보고 계시죠? 대출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끊기면 안 되니까. 자, 밑에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채무불이행 위험. 그럼 요것도 대출자 위험이 되겠죠? 채무불이행 위험은 뭐가 나오냐면 차입자의 상환 능력의 부족에 따라서 대출 위에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하면 대부비율이 또 상승해서 차입자의 신용평가를 또 DTI를 또 하고 또 초기에 대한 대부비율을 또 하향 조정시키겠죠.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따보세요. 금리 위험. 시장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기간과 따보세요. 이자율 수합. 수합은 그냥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밑에 그 해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기간으로 경우 변동금리 대출기간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조기상환이 중요합니다. 조기상환에 대해 발표 쳐보세요. 조기상환은 그냥요 만기 전 변제예요. 그럼 시장금리가 하락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시장금리 하락기 나오면 무슨 상환한다? 조기상환. 그럼 차입자가 조기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겠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뭐냐면 MBS 제도에서 할 텐데, 자, 은행은 이 채권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현금화 시켜야 돼요? 유동화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장기 대출에 따른 원금 매수를 불확실한 위험으로 이 MBS를 도입해서 대출 채권을 현금화 시킵니다. 따라서 유동화. 그 유동화 시키면 현금화 될 수가 있죠? 그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고 또 은행이 법적, 행정적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대가를 더하는데, 만약에 예상 인플레를 더했어요. 예상 인플레 더합니다. 예상 인플레. 그럼 만약에 요거 3%, 요거 1%. 그럼 실질금리는 명목에서 예상을 빼요. 근데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게 되면 은행이 위험하죠? 예상치 못하게 돼서 우리가 실제가 예상보다 높아집니다. 자, 그럼 제 프린트 보세요. 자, 고정금리가 초기 이자가 높다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인크의 발생 시는 누가 위험할까요? 대출자가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실제 인플레가 높아지면은 차입자가 유리하고 대출자가 불리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고정금리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요거, 얘가 저당금리라고 한다면 얘가 저당이자라면, 자, 아까 시장이자가 낮으면, 자, 따라서 조기상환. 그럼 조기상환은 무슨 이자가 낮을 때?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조기상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장이자 하락은 차입자가 제 프린트 보시면은 무슨 상환한다? 조기상환. 그럼 재융자한다는 거죠. 그럼 은행이 안 위험해요? 대출자가 위험해요?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을 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시장이자가 높아졌어요. 높아지면 차입자는 제 프린트 조기상환 할까요? 기존 융자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은행은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이자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이자가 낮았을 때 아까 무슨 상환한다 그랬죠? 조기상환.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고정금리를 이제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요. 인플레에 대한 거를. 그래서 변동금리는 이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기 때문에 프린트를 보시면은 자, 프린트 변동금리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변동금리는 어떻게 돼요? 초기이자가 고정보다 높다, 낮다, 낮죠. 차입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렇죠? 채무은행 위험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에 대한 대출금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따라보세요. 기준금리, 가상금리.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항상 바뀌는 거죠? 가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준은, 자, CD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CD는 따라보세요. 양도성 예금 증서. 자, 요거는 기간이 제가 짧다 그랬죠? 3개월마다 조정이 돼요. 그래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음이에요. 만기가 되면 은행은 예금 증서 소지자한테 액면을 주고 액면 금액을 또 양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코픽스를 많이 써요. 코픽스는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길어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CD하고 코픽스 중에서 그냥입니까? 코픽스가 더 글씨가 깁니까? 그래서 길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변해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죠. 반영되고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고, 자, 이게 예금금리와 적용돼요. 따라서 예금금리. 그럼 예금금리와 영향이 안 된다? 영향이 된다?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예금금리보다 은행은 그냥입니까?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가상금리를 더해요. 근데 가상금리는 그냥입니까? 차입자에 따라 달라집니까? 차입자 연체실적에 따라 달라지죠. 불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산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기준금리 바뀌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봐봐. 그럼 이자 조정 주기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길수록 좋아요? 좀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대출자에서 누구한테 전가시킨다? 차입자. 위험을 덜 전가시킨다? 더 전가시킨다? 더 많이 전가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인데 이 저자가 쓴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가시면은 살을 붙여볼게요. 자, 거기 가시면 고정금리라는 대출이 있나요? 고정금리는 전 대출기간 동안 그냥입니까? 동일한 이자입니까?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금리 변동보다 초기의 대출이자가 높다라고 얘기했나요? 왜냐하면 고정금리가 대출 시장이 금융기관이 위험하니까 그만큼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 고정금리 대출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아까 대출 기간이 불리합니까? 차입자가 유리하다고 얘기했나요? 요거 시장금리 상승할 때 장기 대출일수록 대출 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 더 커지겠죠. 자, 요거 디귿번이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향후 금리 상승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차입자 입장인데요. 차입자 입장인데 향후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해요. 그러면은 바뀌는 게 나아요? 고정된 게 나아요? 고정된 게 낫죠. 대화를 합시다. 항상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입자인데 그냥이야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어떤 금리가 낫다? 고정이 낫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셨어요? 기출이라고 해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기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변동입니다. 변동은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계속 변동해요. 자, 그래서 아까 기준금리는 CD와 코픽스인데 CD는 3개월이라고 했죠.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직업 신용에 따라서 다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는 아까 코픽스가 자금조달 비용지수예요. 여러 상품들을 다 자금조달합니다. 그래서 거기 CD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 코픽스가 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다양한 편이죠. 더 그래서 우리가 계량껏 더 많이 또 부여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자, 3번 별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준금리 조정 주기가 짧은 것보다 지금과 긴 상품이 이용하는 것이 차입자의 금리 변동을 줄일 수 있죠. 차입자는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긴 게 낫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코픽스하고 CD 중에서는 어떤 게 더 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어떻게 돼요? CD가 더 큰 거죠. 빨리 바뀌니까. 그런가요? 근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왔어요. 금리 상승인가 하락기가 안 나왔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편안하게 저를 들어보세요. 자, CD는 몇 개월? 얘가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 상승기는 어떻게 날까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바뀌는 게 나아요? 좀 늦게 바뀌는 게 나아요? 그럼 누가 날까요? 코픽스가 낫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근데 금리가 막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바뀌는 게 낫죠. 뭐가 낫다? CD가 낫다는 거죠. 요것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루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변동금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출기관 금리 변동률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판매하죠. 그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기관이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형태에서 기준금리 조정기가 어떻게 할수록 은행이 좋아요? 짧을수록 누구에서 누구로 전가시켜요? 대출기관에서 차입자에게 덜 전가시킨다, 더 많이 전가한다. 더 많이. 대출기관이 차입자에게 금리 위험을 전가하였다고 해서 대출기관 금리 변동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죠. 그래서 기준금리 조정기가 길게 하면 차입자의 변동 위험에 대한 작아지고 금리 변동 위험이 또 커집니다. 대출기관은 최초 적용되는 금리가 또 높아지겠죠. 자,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금리 상한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기출이에요. 자, 변동금리는 이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차입자를 보호해야 돼요. 그럼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리 하한선을 설정해요? 상한선을 설정해요? 그러지만 못 올리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근데 그냥입니까? 대출자를 또 위할 수도 있죠? 대출자도 너무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금리 하한선은 누굴 위한 것이다? 대출자를 위한 것이죠. 지금 보고는 있는 거예요. 금리 상한선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차입자고. 금리 하한을 설정한 거는 대출자를 하락 위험에서 보호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됐습니다.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갑니다. 저 프린트 위주로 가져가세요. 거의 프린트 위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243페이지로 가셔서 243. 자, 우리가 이제 좀 답만 볼게요. 일단 243번에 가시면은 기출문제 외에는 자, 7번 갑니다. 자, 주택금융의 설명에 대한 설명을 좀 틀린 것은 1번에다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문제입니다. 아까 채무불이행 위험 기억나십니까? 자,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해요? 오히려 증가해요? 증가하죠. 지금 243페이지 밑에 7번 하고 있어요. 딱 3분 못 찾고 계신데 찾았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인간적이거든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안심이 돼요. 이제. 자, 따라서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내가 회사를 잘렸어요. 잘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소득이 낮아집니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기출 문제인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소득이 낮아졌어요. 소득과 담보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채무불이행률이 낮아지겠죠.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을. 제가 좋다는 건 무조건 체크해야 돼. 요거 나와요. 요거 나오고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갈게요. 8번. 자, 8번으로 가시면은 자, 8번에서에 대한 거는 5번이 정답인데 향후 금리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고정보다 변동이 대출받는 게 낫나요? 고정이 낫나요? 고정이 낫죠. 변동이 심하니까. 이거 이해 가셨어? 이렇게 잡으시고 9번 가겠습니다. 틀린 거. 자, 3번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자, 이거예요. 이 저자가 얘기하신 게. 따보세요. 고정금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대답해봐요. 그럼 3번에 가시면 예상치 못했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누가 위험할까요? 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차입자가 유리하겠죠. 이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번에도 틀린 거 5번만 볼게요. 다른 것도 다 설명한 거예요. 자, 변동금리 저당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를 변동시킨다.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밀어드린 거예요. 아까 가상금리 더했잖아. 그럼 고려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별표 쳐보세요. 이건 기출입니다. 기출을 이렇게 변형해주는데,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11번도 괜찮아요. 별표. 이건 다 보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에 대한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 변동이 심할 경우 예상되는 걸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게 나을까요? 변동으로 대출하는 게 나을까요? 변동이죠. 자, 이거 기출이라고 얘기했나요? 자, 기출 돌려내신 거예요. 그럼 LTV와 DTI가 높아야 돼요? 하향 조정시켜야 돼요? 하향 조정. 아까 이자의 수합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금리 변동에 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고정금리 대출해주면 또 자기가 변동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이자를 수합을 시키는 거죠. 수합은 바꾼다는 건 아시겠죠? 전가시켰고. 아까 부채 감당률 기억나세요? 부채 감당률은 얼마를 넘어야 돼요? 1을 넘어야 되죠. 1 이하가 되면 투자안을 배제하는 게 낫죠. 그렇죠? 요거 별표 치셨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좋은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12번 가시면은 고정대출의 시행 시 금융기관의 대출이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상승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어떻습니까? 아까 요거 5번을 가시면은 변동금리 대출에 실행한 금융기관이 이자율 수합의 계약을 체결하겠죠? 요게 맞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좀 틀렸다고 봐야 되죠. 똑같은 문제니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13번입니다. 13번. 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시장 염두 틀린 것은, 자, 이건 다 보겠습니다. 1번이 기출이거든요. 아까 따보세요. 명목이자. 자, 명목이자는 어떻게 돼요? 실질금리에다가 위험의 대가를 더하죠. 기대 인플레이션 한다. 이 지문은 제가 추천합니다. 자, 변동은 이것도 추천합니다. 변동은 어떻게 돼요? 뭐와 뭐를 합쳐서 그랬죠? 기준에다가 가산을 합치나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 프린트에 변동금리 때,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조정주기가 어떻게 할수록 전가시키죠? 차입자한테? 짧을수록 금융운동 위험을 차입자에 더 전가시킨다고 했나요? 자,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죠.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떻습니까? 자금 조달 비용 주주이기 때문에 줄 때 두 개 다 고정이에요? 두 개 다 변동이에요? 변동이죠. 그런가요? 5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 기출입니다. 5번은 나왔었는데, 연간이자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자 볼게요. 만약에 1억을 연 12%로 해서 연 1200만 원을 받아요. 한 번에. 근데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자, 우리가 사회로 나누게 되면은 3%씩 미리 땡겨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받는 게 낫다? 나눠서 받는 게 낫다? 그래서, 요거 5번도 별표 쳐놓으셨어요? 요것도 1년 만기 대출인 경우는 기간에 한 번 이자를 갖는 것보다 사회 나누어 받는 것이 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유리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유리하다가 똥을 쳐야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우리 관점하고 틀려요. 내가 뭐 얘기하면은 어딘가 똥을 쳐야 되는데, 무슨 사회에 똥을 치거나 뭐 1년 만기 똥을 치지 마시고, 어디, 이거 동감하십니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유리에다 동그라미 치셔, 유리하대.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알아서 체크해 주는데 지금 모르겠는 거야. 아이씨, 사회에다 동그라미 치나? 그랬는데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면 틀리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14번은 의미가 없어요. 14번은 그냥 4번만 가세요. 틀린 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기준금리 조정주기가 3개월인 것이 6개월보다 차입자의 금리 변동이, 자,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빨리 바뀌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5번 갑니다. 코픽스하고 CD 중에서 코픽스가 더 길다고 얘기했나요? 자, 1번이 정답입니다. 기준금리 조정주기만 고려했을 때 코픽스가 CD보다 초기 이자가 낮을까요? 일반적으로 높을까요? 높죠. 늦게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더 낮을 것이다, 좀 높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정주기가 길수록 초기 이자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조정주기가 좀 길게 다니니까 빨리 바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참고적으로 보시지 이게 적중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낮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6번 괜찮습니다. 16번 다 읽어볼게요. 틀린 겁니다. 아까 조기상환과 채무불이행 위험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는 은행에 대한 위험이죠. 대출관의 위험이고, 변동금리 사전에 약정한 방법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 조정할 수 있다. 자, 변동은 대출 기간은 인플레이션 위험부터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고요. 금리 상한이 기억나시나요? 금리 상한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차입자.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할 때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에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죠. 그런가요? 자, 이거 또 나왔어요. 아까 제 프린트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변동할 때 은행 입장에 시장이자 상승 시 이자 조정기가 어떻게 할수록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겠죠. 5번이 정답인가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253페이지로 한번 가죠. 253.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253으로 가시면 253에 29번 보이나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코픽스는 몇 개월에 조정을 하죠? 그럼 6개월이 안 지나면 그 예전 걸로 가겠죠. 이해하시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무슨 금리랑 무슨 금리를 더하는 거야?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자, 갑이 2020년 4월에 코픽스 연동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2억 4천을 대출받았대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그때 당시 몇 %였어요? 근데 5월에 2.1이 상승했다는 건 6개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면 2.0으로 가자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8월에 상환하죠? 8월도 지금 4월 말 6개월이 안 지났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자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를 몇 %로 잡아야 되고? 2%. 가상금리 있어요? 가상금리가 1.8이라고 돼 있죠? 그럼 3.8로 가자는 얘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 그럼 얼마로 가자? 3.8%로 가자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8월에 상환될 금액을 이제 구하면 되죠? 이제 따보세요. 원금 만기 시상한. 그럼 이자만 지급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첫 해에 대해서 연이자를 계산한다면 2억 4천에다가 우리가 3.8이니까 0.038을 곱하면 되죠? 그럼 912만 원이 나오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입니까? 요게 월입니까? 몇 개월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76만 원이 되겠죠. 큰 의미는 없어요. 다시 갈게요. 이 저자가 원하시는 건 CD는 몇 개월마다 조정됩니다. 그럼 4월에서 8월달이면 아직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럼 바뀐 걸로 가자, 예전 걸로 가자.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2%에다가 1.8에 3.8로 하시고 그 다음에 월이니까 몇 개월로? 12개월로 나누는 거죠. 또 따보세요. 원금 만기 시상한. 그러면 첫 해서부터 뭐만 내자는 거죠? 이자만 지급하다는 그거의 뉘앙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 프린터로 가볼게요. 프린터로 가셔서 아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에선 초기 이자가 누가 높죠? 고정이 높겠죠. 그런가요? 그럼 인플레 발생 시 누가 불리해지겠어요? 대출자 불리, 차입자 유리하겠죠. 자, 따라서 조기 상한. 시장이자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하락할 때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가요. 조기 상한. 시장이자 상승, 하락. 그럼 조기 상한 위험이 가장 유력한데, 요게 이제 문제 없더라고요. 자, 그럼 변동금리는 어떻게 돼요? 변동은 초기 이자가 높아요? 초기 이자가 낮아요? 왜? 차입자가 부담하니까, 그죠? 차입자의 채무행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CD하고 코픽스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코픽스가 더 길죠? 그럼 우리가 가상금리 바뀝니까? 이 기준금리가 바뀝니까? 기준금리 가상금리가 바뀐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이자 조정기가 어떻게 할수록? 짧을수록.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 만약에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바뀌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위험이 덜 전가된다, 더 전가된다. 더. 그러면 대출 기간은 이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고 차입자는 좀 긴 조정 주기가 나온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자금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 3개 치시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환 방법이, 자, 따보세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
자,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거치 기간에 이자만 내다가 상환을 하거든요. 상환 방법이 다르다는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